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이제 2주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2주차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저희 댓글창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주시고요. 이재명 대통령 시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오늘 저희 방송 열어갈 박정아 스팟 열어갈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선거 기간 동안 잘 못 뵈가지고 많이 또 보고 싶었던 분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모셨고요. 그리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선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선 때 계속 못 뵈가지고 제가 현장에 있다가 너무 방치하고 방치. 너무 버려두고 그래서 내가 사실 오늘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아유, 변호사님 제가 현장에 가느라고 이렇게 얼굴도 많이 타고 손도 타고 목소리도 맛이 갔다가 이제 주말 사이에 약간 좀 돌아왔는데 진짜 고생 많이 현장을 하셨어요. 누비는 게 네. 보통이 아니더군요. 아유 근데 뭐 그냥 네, 박길동이라고 박길동. 전국을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예. 우리 박정우 기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유 뭐 김지호 대변인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예. 겸손보이, 네, 겸손보이. 6.25 보이. 유교보이. 야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 사인도 받으셨어요? 최근에? 네, 네. 오. 제 사인은 아니었고요. 부탁을 받아서 사인을 받았는데 야. 제가 뭐 사실 예의가 발라서 항상 뭐 손도 모으고 다니고 네. 항상 예의는 바르지. 앞에서. 네. 근데 깍듯합니다. 예. 어땠어요? 대답이 안 좋았죠. 좋았어요. 아니 거기 뭐 인터뷰 장소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이제 인터뷰 장소 안동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잘 모르던 장소 안동에서 태어나셨고 했는데 이런 곳이 있었냐고 정말 놀라면서 행복해하셨던 그 장소였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통해서도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진솔한 얘기, 뭐 다른 방송에서도 인터뷰 많이 하셨지만은 오마이 TV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면서도 더 진솔하고 가슴에 담긴 말씀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비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뭐 리박스쿨에 대한 의견도 얘기를 하시고 여러모로 참 좋은 시간이었다. 저절로 손이 이제 모아지게 되는. 근데 워낙 겸손한 태도를. 네, 제가 원래 겸손한 이렇게 방송도 이렇게 손 모아서. 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모시고 저희가 지난번에 뵐 때는 선거가 안 끝났을 때여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됐는데 취임 이제 2주차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자, 이제 뭐 2주차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된 다음에 뭐 실감 나는 게 좀 있으신지? 이게요. 사람이 그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외적인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네. 사람의 심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는 보통 이제 그 약의 효과 네. 전혀 그 성분의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고 믿고 그냥 먹으면 그 효과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실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다 여기저기서 다 들어봤거든요. 뭐 희망이 있다. 물론 이제 많은 험난한 일이 있겠지만 네. 잘 될 것 같다.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물론 이제 누구든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잘하겠거니 이런 기대를 하기 마련인데 네. 지난 3년 전에는 그런 기대를 못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런 기대를 했고 저희가 이제 스픽스에서 방송을 하고 나면 밤에 그때가 9시 한 20분쯤 돼요. 근데 우리 옆에 콩두라는 그 가게가 있어요. 그 콩두는 이제 두부 같은 거 팔고 막 이런 집이에요. 두부가 주 재료인데 거기를 이제 그 방송 끝나고 사람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네. 거기 장사하시는 사장님이 딱 그러는 거야. 세상에 이게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도 다르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하는 것도 다 달라졌어요. 네. 다 너무 기뻐해요. 이래요. 그리고 거기 계신 손님들도 전부 다 노 변호사님 너무 고생했어요. 제가 너무 팬이었는데 너무 잘 됐어요. 막 이런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도 이제 유세 현장에서 많은 분들 만나봤지만은 일단은 표정이 밝으세요. 네, 밝아요 진짜. 희망을 가지고 현장에 또 오시는 분들 많으셨고 우리 댓글을 보니까 새벽에 온다님이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씀도 댓글로
바로 달아주시고 네. 정말 우리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정말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 너무 기뻐하시는 상황인데 김재우 대변인 좀 느끼고 있습니까? 2주 차 이제 오늘 월요일 들어섰습니다. 지금 선거를 한 지 일주일도 안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1년 오늘 지난 월요일. 것 같아요. 아 벌써 대통령 선거 한 지 1년 정도 지난 것 같고 네. 그 일주일도 안 된 시기에 음.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그 스피디한 그 행정, 정치, 빨라. 국정 운영 네. 이런 거 보면서 조금 제가 대한민국 국정 운영에 관심이 조금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막 분통 터지는 일이 많고 예. 저거 왜 저러고 있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요새는 좀 맡겨도 알아서 잘 하겠구나. 그냥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팍팍 진행되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네. 조금 안심하고 잠도 잘 수 있고 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 표정도 밝아 보이세요? 네, 좋습니다. 주말에 요새 숙면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전에는 뭐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했는데 요새는 아주 좋습니다. 네. 잡혀갈 거라고 걱정을 했어요, 진짜로? 그럼요. 본인을 잡아갈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잡혀갔어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예. 검찰이? 그럼요. 저도요. 저희 집에 있는 쓰레기를 네. 80리터, 70리터, 50리터를 한 30개 버린 것 같아요. 제 모든 사생활을 와서 다 뒤지고 뭐 그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싹 다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 속에 살다가 이제 그 공포에서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공통된 심정,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뭐 트럼프랑도 지난주 금요일에 통화도 있고 밤에, 그다음에 G7 정상회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또 네. 캐나다에 가고 다 네, 그렇죠. 15일부터. 15일부터 17일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인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제 뭐 수석 인사 거의 뭐 마무리 단계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인사 얘기를 저희가 좀 한번 평가를 하고 좀 가죠.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현 홍보소통수석, 민정수석의 오광수 변호사 발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인사가 어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이세요? 뭐 특히 이제 관심이 모았던 부분은 민정수석 부분인데, 오광수 변호사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네. 걱정하셨죠. 그분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 출신이고 예. 그것도 특수통 출신이고 네. 윤석열과 관계가 매우 좋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특히 우리들이 매우 신뢰하는 박은정 의원이라든가 최강욱 의원이라든가 또 추미애 의원 이런 분들이 저 사람 위험하다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먼저 해놓으셨기 때문에 네네.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 맞아. 윤석열이는 뭐 우리한테 잘한다고 안 그러고 그 저렇게 깽판 쳤나? 이 생각이 되게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오광수 변호사가 18기인데 저랑 아주 친한 분이 18기예요. 근데 그 18기인 분이 이재명 대표랑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이재명 대표의 인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 왜 오광수라는 사람을 꼭 굳이 발탁했냐 이것도 확인해봤어요. 네. 제가 정성호 의원도 18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8, 19개들이랑 워낙 친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확인을 해보면서 이랬어요. 아니 사실 윤석열이 때문에 한번 당해가지고 이렇게 힘든 나날을 겪었는데 국민들한테 또 그 사람을 대면 국민들이 쉽게 납득을 하겠느냐.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 다들 의문스러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실 이제 그분은 성대 출신이기도 하고 또 저도 성대 나오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네. 윤석열과 같이 근무했었고 특수통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게 많지만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정확한 게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한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수십 년 동안 같은 기수 같은 반에서 이제 이런 활동을 다 해왔기 때문에 잘한다. 실제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잘 알고 있고 네. 자기가 이런 식의 저항감이나 이런 식의 우려를 모를 리가 없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인사가 매우 중요한 인사이고 특히 민정수석이 중요한 인사인데 그거를 사실은 건 거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그래서 일단은 믿어주고
자꾸 잘하도록 한번 보는 게 낫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처럼 난 사람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으니까 저 사람이 개판 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겠어. 이게 아니라면 예.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 사람을 그렇게까지 막 미친 듯이 믿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본인이 아마 여러 가지 각도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경향TV랑 한겨레TV랑 스픽스 나가가지고 네. 계속 얘기했어요. 사실은 한번 좀 봐야 된다. 한번 좀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호응을 해주셨고 네. 오늘 아침 새벽에 오늘 새벽인가요? 어제 새벽인가요? 그 인사가 이제 정리해졌다는 거가 확인이 되니까 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직접 취재한 말씀을 해주셨고 김조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제가 오랜 기간 옆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일단은 민정수석이긴 하지만 비서관입니다. 네. 비서관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이 잘 통하고 척하면 착 일단 편한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광수 민정수석은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분이 두텁고 신뢰가 있는 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민정수석실 구성을 봤을 때 민정수석 밑에 있는 비서관들을 제가 몇 면을 봤습니다. 네. 저랑 같이 근무했던 인사도 있고요. 제가 잘 아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개혁적이고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로얄티도 매우 센 분들이다. 그래서 저는 설사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떠한 마음을 갖는다고 해도 그 예하 비서관들이 다 개혁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딴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알아야 면정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검찰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네. 검찰의 허위 보고 거짓 보고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이 공직 사회에서는 굉장히 공무원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 선출직 공무원들을 속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위 보고 그냥 해버려. 잘 모르니까. 공직사회에서. 그래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네. 검찰을 알아야 된다는 게 결국 그 검찰 인사들, 이 검사가 옛날에 어떻게 거짓말하고 다녔는지, 네. 이 검사가 예전에 어떻게 수사하고 다녔는지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경륜과 네트워크와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민정수석으로서 특수부 검사가 해도 네. 저는 큰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말이죠. 제가 지난 3년간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하면서 예.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줬던 그런 원외 인사가 당시 원외 인사가 누구냐? 김기표 현 국회의원. 그때 변호사였습니다. 이분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검사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가장 많이 저를 도와줬어요. 아하. 이건태 국회의원. 예. 이분도 검사 그렇죠. 출신입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그렇네요. 이분도 검찰국장 출신이에요. 이분들이 가장 많이 도와서 하물며 그 박관천 이번에 경호처장 이분도요. 어떻게 하면 검찰과 싸울 수 있는지 저에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 뭔가 공직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검찰 개혁을 더 잘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하다못해 검사들도 아무리 개혁의 대상이지만 누군가한테 가서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잘된 인사다. 이재명 대통령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네. 믿었으면 좋겠다. 자, 이제 뭐 인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뭐 그 뒤로 이제 장관 인사가 있게 될 텐데 저는 이런 생각 드네요. 두 분은 어디 안 가세요? 오늘 뭐 언약 방송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오마이TV에. 오마이TV로. 네. 정말 어디 안 가세요? 어디 연락 왔어요? 저는 오마이TV에. 저는 이제 비서관 생활을 오래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기 꺼내 두셨는데 혹시 전화 내가 한번 방송 중에 밤에 전화 한 번씩 해볼까? 우리 노 변호사님한테. 그래요. 뭐 눈이 안녕히 주무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중요한 전화일까봐. 새벽에 기침하셨습니까? 네, 저한테는 전화 네. 안 오죠, 당연히. 댓글 보니까 지금 노영 변호사님 특검 검사로 가자. 특검 좋아요. 가자. 이런 좋아요.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께 또 하고 계시네요. 네, 특감 좋은데 네.
저를 특검을 안 시켜준다는 게 문제죠. 예, 우리 국민, 준비돼 있다. 난 준비돼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또 원하는데 또 이 위에 계신 분들은 안 시켜주고 그래요. 저 같은 아래 것한테는 그냥 아래 것에 일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민심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심이 안 좋을까요? 아니요, 민심이 이런 댓글들 보면 또 모르지 않습니까? 또 우리 노영희 변호사 바로 또 전화 올 수 있어요. 맞아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계속 전화기 잘 얼마나 간수하세요. 기여를 많이 하셨어요. 잘 간수하시고 알았어요. 그리고 좀 속보 보니까 외국인 순매수에 코스피 급등하고 있다. 야. 2,860선 돌파했다. 와, 이거 뭐 곧 3천 돌파하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한은도 지금 금리 내린다 그러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시장 분위기가. 유동성도 풀리고 네. 시장 분위기, 네. 환율도 이렇게 되면서 외국인 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만 너무 높이 뛰지 않으면 네.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게 경제잖아요. 아.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난 사실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제일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좋은데 그 동안에는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는 기분 나쁜 뉴스가 뭐냐면 네. 요즘에 핸드폰으로 이제 하도 사람들이 이제 이것저것 보잖아요. 그럼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뭐 120억 빚졌다가 10년 만에 갚았어요. 뭐 남편이 진 빚을 와이프가 다 보증했던 거 다 갚아줬어요. 네. 뭐 이상민 씨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얼마 빚졌는데 갑자기 다 갚고 이제 연하랑 살아요. 막 이런 기사 쭉 나오잖아요. 네, 그런 그거 보면서 기사들. 아니 도대체 우리는 1억 갚기도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갚지? 나 그런 얘기 처음에 신기하게 봤다가 그다음부터 막 짜증나는 거야. 네. 그래 너네는 돈을 잘 버니까 잘 갚나 보다. 그렇게 큰 돈을 빌리기도 어려운데 너는 빌려가지고 잘도 갚는구나. 네. 우리랑 너무 다른 세상 얘기구나. 이런 얘기 해서 나 어쩌라는 거야. 뭐 기분 나쁘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솔직히 남이 돈 잘 갚았다 잘 빌렸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빴는데 네. 이제 서민들이 돈 빌리기가 좀 쉽다. 서민들이 생활하기가 좀 쉽다. 이런 말 들으면 내 얘기랑 똑같잖아요. 나도 이제 그 사람처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돈 많고 나랑 저 세상 사람하고 나랑 연결이 전혀 안 되는 사람 얘기 같은 거 하지 말고 네. 이제는 진짜 우리 옆집 우리 예. 앵커님도 사실 돈 없잖아 별로. 예. 나는 비슷하잖아. 우리 셋 다 비슷하잖아. 훨씬 없겠죠, 변호사님. 그러니까 우리 세 명이 다 똑같으니까 우리 서로 간에 돈 갚은 얘기, 뭔 얘기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네요. 전 이번에 이재명 예. 대통령이 그런 걸 잘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민의 삶은 정말 아니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재명 정말 대통령. 1,000만, 2,000만 원 갚기도 어려워요. 근데 아니 기분 나쁘게 맨날 여기 뉴스 보면은 뭐 누구는 어렸을 때 뭐 화장실도 없는 집에 살았는데 갑자기 얼굴 잘생겨가지고 하루 만에 탁 발탁이 돼가지고 뭐 지금 뭐 궁궐 예. 같은 250평짜리 산다는 둥 화장실이 10개라는 둥 뭐 이런 거 나오고 누구는 뭐 빚보증 잘못 써서 네, 네. 100억이었는데 지금은 빚 아. 다 갚았다는 둥. 아니 현실성이 있고 우리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서민의 조금 삶을 이번 잘 챙겨야 달이라도 된다. 예. 추경이 빨리 편성돼서 그래 맞아 빨리 그런 거 해야 돼요.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그래. 진행된다면 뭐 우리 서민들도 좋고 우리 소상공인도 그렇네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민생지원금을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심. 민생지원금. 민생지원금 나 지난번에 풀었을 때 안 받았어요. 일부러 잘난 척하느라고. 이번에 받으세요. 이번에 받으셔야죠. 이걸 받으려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모든 국민들이. 근데 안 줘. 근데 안 줘. 아니 그리고 좀 그 포털에 하시는 분들도 광고겠지만 그런 거 좀 그만 네. 좀 올려요. 무슨 뭐 누구는 연예인만 되면은 그냥 무슨 맺히셨어. 마술사야. 나 너무 기분 나빠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또 수석 인사가 두 분 더 계셨잖아요. 네네네. 이분들은 그 잠깐 이야기 안 하면은 뭐 잠깐 저희 얘기를 하고 가죠. 예. 우상호 정무수석, 저는 네. 이규연 이규연. 홍보 이름도 모르는 거 아니야? 둘이? 이건 뭐 네, 중앙일보 JTBC 기자. 네, 스포트라이트 JTBC. 많이 나오셨으니까 사실 보도부문 그래요. 대표. 과거에 네. 이런 홍보 수석 자리에 기업의 대협력관들 뭔가 로비를 하고 윤활제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발탁되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인사가 많았고 예.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골프도 치고 접대도 하고 이런 뭐라 그러죠? 개혁적이지 않은 인사가 홍보 수석을 하니까 개혁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네. 이규연 홍보수석은 물론 JTBC 중앙일보 출신이지만 저는 굉장히 개혁적인 인사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코드가 딱 맞다. 네. 아주 잘한 인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예. 사실은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1등 공신이죠. 사실은 전 전임 정부에서 정말 국무총리 이상 가는 그런 역할을 맡아야 하실 분인데 이번에 정무수석으로 들어오시게 됐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주류 국회의원들과 아주 소통이 잘 되고 또 쓴소리도 할 수 있고 정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실력이 있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제 다른 야당 의원들하고도 관계가 되게 네. 좋고 그러니까 다 쓰임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에 그 그럼. 수석으로 발탁하게 된. 근데 제가 우상호 의원한테 아침에 문자 보냈어요. 어제 보냈구나 어제 6월 8일 일요일에 네, 뭐라고 보내주셨습니까? 수석님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고 관심 많으니 제가 잘 서포트하겠습니다. 더 고생하러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했더니 예. 제가 25분에 보냈거든요. 예. 그랬더니 25분에 감사합니다. 이게 딱 온 거예요. 25분에 곧바로. 그리고 내가 소통을. 소통 엄청 잘하죠. 똑같은 말을 예. 오광수 변호사님한테 22분에 보냈어요. 예. 예, 뭐 대통령과 누구누구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고 또 민정에 관심 많으니까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분은 33분에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딱 답이 온 거예요. 다 근데 예? 이규현 수석님 내가 이규현 선생님 알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이규현 옛날에 네, 지금- JTBC 국장일 때 예. 이번에 내가 이렇게 문자를 3개나 냈네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석님. 그랬는데 예. 오늘 오전 6시 19분 20분에 보낸 답이 없네. 아직. 참네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이 홍보 그래서- 소통 수석인데 그래서 빨리 좀 그런가? 보내시. 홍보인데 나를 아는데 잘하는데. 이거 잘 아니까 이제 바쁜 거 이해하겠지. 이렇게 또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이렇게 바쁜 걸 이해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고 좀 얼굴을 아는 사이 이런 거 있잖아. 자, 이규현 수석님, 자 답장 빨리 주세요. 예, 노영 변호사 기다리고 아, 지금 있습니다. 되게 좀 기분 나빠하고 있다는 거. 빨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지금 뭐 여러 회의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아마 연락 올 겁니다. 다음 주에 연락 몇 시 왔는지 알려주시고. 아니, 짱이님이 그러는 거야. 네. 노영이 진짜 한 자리 하고 싶구나. 오마이에서 좀 자리 좀 마련해 어떻게든 주십시오. 연락이 올 거라고. 나는 오마이에서도 그랬어. 네. 나에게 진행자 자리를 달라. 절대 안 줘. 최진병을 시키더라도 저 나는 안 지난주에 줘.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시키지. 나는 절대 안 줘. 제가 휴가 때 뭐 하실 수도 있겠죠. 자기 간 다음에 최진봉과 네. 이 김지호가 있다니까요. 내가 아니라. 근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말씀 저렇게 하시지만 스케줄이 너무 바빠요. 스케줄 솔직히. 맞추기가 어려워. 예, 한번 저희가 잘 맞춰보도록 하고. 근데 뭐 장관 인사는 아직 뭐 얘기 안 하고 하마평 얘기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많죠. 행안부 장관 얘기도 나오고 있고 행안부 뭐 장관에 보니까 장관 자리마다 예. 이해식 전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하마평에 올라요. 네. 근데 지금 언론 분위기나 여권 방송 패널 분위기는 또 야권 패널 분위기도 김경수 전 지사가 김경수 행안부 전 지사. 장관에 임명되면 정말 탕평 인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심이 없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칭찬 일색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런 두 분의 인사가 행안부 장관으로 거론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정말 윤석열 때와 다르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과 경쟁 관계였어요.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도 추천해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뭐라 그러죠? 언로가 열려 있는 그런 정부라는 게 저는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이 인사 관련 사항에서 제 의견을 얘기한다면 저는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과 좀 지근거리에서 호흡을 맞췄던 분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해식 전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라는 게 전체 정부 조직에 관할하고 개편하고 그리고 또 전국 지방 정부 지자체장과 소통하고 뭐 예산 거기다가 소방 네. 경찰 이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강동구청장 삼선 출신입니다. 굉장히 그 재임했을 때
구청장으로서 덕망이 높고 유능하다고 소문 났고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합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가 행안부 장관으로 지명된다면 처음에는 굉장히 탕평 인사라 굉장히 호평을 받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네. 이제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럴 경우에 또 야당의 또 이상한 발목 잡기식 공세, 네. 뭐 공정하겠냐. 그리고 또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조기에 이재명 대표 후계 구도를 들먹이면서 뭔가 좀 세를 이루면서 김경수 전 지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원하든 원치 않든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행안부 장관보다는 다른 뭐 내각의 주요 역할이 좋고 이해식 비서실장이 더 적임자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뭐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김지호 대변인 생각은 이해식 네. 의원. 근데 이해식 의원은 네. 그 아마도 대통령하고 합이 잘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에 보내기보다는 이제 같이 옆에서 그럴 가능성도 예,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평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안 가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거고 저희가 뭐 인사 얘기는 계속 아마 매주마다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좀 얘기 나오고 있는 예, 예. 사람들 좀 그래도 네네, 언급을 좀 한번 해주세요. 해볼까요? 예, 예. 네. 지금 뭐 민정수석, 정무수석 나왔고 경제수석은 이혁원하고 하준경 둘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고 인공지능 정책수석 임문영, 홍보수석 이영성, 대변인은 이미 정해졌고 강유정, 해외언론 비서관 최성아, 춘추관장 김상호, 네. 총무비서관 김현지 이분이 이제 이미 갔고 청와대 그렇죠. 이전 팀장 이정도 이분도 됐고 부속실장 김남준 이분도 확정이고 의전비서관 권혁기 확정, 인사비서관 김용채 이분도 확정이죠. 네. 디지털 소통비서관 김남국 이거 확정, 민정비서관 이태영 확정, 안보실장 위상락, 정책실장 이한주, 국정기획원장 이한주. 요거는 조금 두 개를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봐야 되고요. 경호처장 황인권, 경호차장 박관천 여기까지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국정원장도 이종석으로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국방장관이 예. 안규백, 김정섭, 김병주 중에 한 명이다. 요 얘기 누가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다 좋아서. 국방장관 별들의 전쟁인데요, 진짜. 근데 이제 국방장관을 군인 출신 아닌 사람으로 한번 이번에 해보겠다는 게 원래 취지였기 때문에 안규백 의원도 사실은 조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김병주 의원은 또 워낙 이쪽 통에 빠삭하시니까 이분이 또 될지도 모르겠고. 김병주 의원 뭐 유튜브 영상이 지금 다 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다 이유가 있겠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안규백 의원, 김병주 의원 충분히 자격 있고 두 분 중 누가 되시던 국방부 장관 역할 잘 하실 겁니다. 분들입니다. 예, 워낙 네. 잘 하시는 분들이라. 예.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외교부 장관 김현종, 조현. 두 사람 얘기 나오고 예, 있고 예. 조현 장관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네, 나와요. 그런 얘기 있어요. 왜냐하면 김현종은 특보나 아니면 주미대사 또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가 있고요. 있어요. 통일부 장관은 천혜성, 홍익표, 정동영.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누가 될까요? 정동영 의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옛날에 했었잖아, 정동영 해서 의원. 그걸 네. 또 어떻게 할까? 근데 그래도 홍익표 의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러려면? 지금 여기서 내가 구성하고 내가 막 주고 있어. 노희 변호사가 지금 하나씩 이제 남북 관계가 지금 굉장히 얼어붙었죠. 지금 거의 뭐 얘기가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 조금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그건 같습니다. 맞는데 또 네. 너무 연세가 많으면 안 되니까 이것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누가 나이가 제일 많은지는 알죠? 네. 우리 박지원 의원님도 계십니다. 노익장. 네. 기재부 장관으로는 아직 얘기가 정확히 안 돼 있고 이제 부처가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예산처장에 대해서는 구윤철, 김태년 이런 두 분 얘기되고 있고 네. 재경부 장관의 이호승, 김용범 이런 분 얘기되고 있고 1차관 이형일, 2차관 임기근, 금융위원장 손병두, 도규상, 금감원장 홍성국, 김병욱, 김은경 네. 여기서 김병욱이 요 자리를 가기를 지금 저분이 바라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병욱 전 의원이 여기 금감원장으로 가야지만 네. 성남에서 자리를 비워줄 수 있고 저분이 혼자 잘 갈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바람이 또 있을 수 곤란합니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내가 너무 솔직히 말했나? 네. 자, 산자부 장관은 우리 이현주 의원이 또 이게 관심이 많더만요. 예, 김현정, 이현주, 김성환, 박원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 노건기, 박정성,
1차관 문신학, 2차관 이호연,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 중요한데 어떻게 할까요? 네. 가시죠. 오마이에서. 문진석, 윤우덕, 손명수, 맹성규, 김세용. 많습니다. 5명이 되네. 후보군이 많아요. 네, 여기 누가 가야 될까요? 이럴 때. 글쎄요. 김지호 대변인 말해봐요. 네. 누가 가야 될까요? 아유, 모든 걸 제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모르니까 하나만 말해봐요. 지금까지 말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말한 게 없잖아요. 말 못해? 자, 농림부 장관은 어기고 임미애, 김종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임미애는 아니라고 보고요. 해수부 장관은 전재수, 교육부 장관 아직 안 했고 행안부 장관 중요하거든요. 이해식, 행안부 장관이- 서영규, 오병건 예.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글쎄요. 근데 아까 놓고 말했듯이 밑하겠어요. 이해식은 빼는 것 같고 여기에 지금 또 딴 사람 이름 들어가는데 이거 옛날 버전이네 또 서영규 나오고. 그러니까 뭐 사실 하마평이라는 게 여러 이제 이름이 오르고 그중에 누가 될지 또 맞추는 재미도 있지만 그렇지. 또 네. 어떤 또 깜짝 인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법무부 장관의 박은정, 윤호중, 박균택. 쟁쟁하네요. 박은정 의원은 네. 검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다른 당이잖아요. 조국혁신당. 만약에 이분을 이 자리에 앉히게 되면 탕평 인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른 정당. 어쨌든 뭐 소속이니까. 등등등등등등입니다. 자, 이 노영희 변호사 쭉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장관 지명을 받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다들 걱정하고 있대요.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전화 올까 안 올까? 노영희 변호사 걱정하고 나 걱정 안 하고 있어. 안 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전화가 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한대요. 그래서 지금 다들 입을 말을 못 하고 있대요. 왜냐면 말 한마디에서 잘못했다가 찍힐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조용히. 경험이 있나 본데. 아니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이재명 노영희 정부가 변호사님 전화 오길 민주당의- 바라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운동장을 굉장히 폭넓게 쓰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네. 맞아요. 당의 인사 그리고 선거로 훈련되고 검증받은 사람이 장관직도 잘합니다. 그래요. 정치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문직이에요. 그래서 그럼요. 잘해야죠. 많은 우리 이 민주당의 인재들을 기용해서 기회를 주고 행정 경험을 쌓게 하는 거. 저는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이제 서민의 삶 우리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보니까 집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계셨던 분이 또 눈에 띕니다. 그것도 너무 개수영장, 충격받았어. 개수영장. 너무 충격받아요. 그게 어떻게 관상용 수영장입니까? 관상용 수영장에 왜 온수 시설을 갖추나요? 걔도 추우니까 그러겠죠. 근데 참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관상용이랑 수영장에 말을 안 붙여요. 그럼요. 연못 뭐 이렇게 하지. 딱 봐도 수영장 느낌의 이게 이제 이번에 촬영돼서 박홍근 의원이 올렸던가요? 뭐 사진 촬영돼서 올렸던 한남동 관저의 모습인데 보십시오. 높이 보세요. 깊이 보세요. 사람이 수영할 수 없는 곳이고. 아니 물론 이제 아주 유아 한 아, 예. 5살, 아니 뭐 그렇긴 하겠죠. 6살 아이들은 저기서 놀 수 있겠죠. 네. 근데 누가 봐도 저거는 강아지 수영장 아닙니까? 네, 개수영장. 아니 국민 세금으로 네. 강아지 수영장까지 저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물을 막 몇백 톤씩 쓰면서 저 정말 이해 안 되고요. 네. 진짜 어떻게 제가 난 세금을 저 따위로 낭비할 수 있는지 이거는 진짜 국민의힘에서 반성해야 됩니다. 저게 뭡니까 저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고 어떻게 영부인일 수 있습니까? 창피해 그러니까요. 죽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물을 많이 썼냐. 그래서 뭐 경호처 사람들이 들어가서 같이 있어서 물을 많이 썼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보면은 뭐 개털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물을 갈아주게 되고 막 그런 물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충격적인 거죠. 국민 네, 입장에서. 맞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왜 우리는 항상 저런 개수영장을 보고 나면은 저게 김건희 작품이라고 생각할까요? 윤석열 작품은 아닐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예. 거예요. 이 모든 거는 전부 다 김건희 작품일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일 것이다. 이게 또 우리들에게 있는 건데. 국민들의 모던님께서 노영이가 원래 수박이잖아요. 보수 쪽에서 건너왔으면 이러는데 내가 언제 보수 쪽에서 건너왔어요? 모던님 좀 알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수박이 아니에요. 저는 수박을 좋아하지만 수박은 네. 아니고요. 보수 쪽에서 건너온 적이 보수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안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도 걱정하지 수박이라 마시고. 그런 사람 많아요. 김지호를 예. 왜?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막 욕하는구나 아무한테나. 인터넷상에서는 네. 별의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어.
그래요. 뭐 여름에서 수박을 많이 먹긴 하겠지만 난 수박 좋아해요. 근데 수박이 처음엔 다른데 중간에 가다 보면 꼭 싱겁고 막 이래서 꿀 수박이 좋더라고. 꿀수박. 예, 수박이 하여튼 많이 나는 계절인데 두 분은 수박이 아니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정원은 어떤가요? 박정원은 깨수박인가요? 박정호 기자는 유교 보이. 네. 겸손 보이. 유교 네. 보이. 아유. 겸손하면 박정호 기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겸손이 힘들지 않습니다. 겸손 힘들다고 지금 김어준 씨가 주장하고 있어요. 겸손은 힘들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 관련 법령 어겼을 가능성도 있고 뭐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하다 못해 이제 개수형까지 만들어 놨구나 수영장까지. 그러면 그렇죠. 저 개들은 지금 사실 근데 집에 못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데려갔어요. 다 데려갔어요. 그 아홉 마리. 다 데려갔겠죠. 뭐 개 6마리, 고양이 5마리 뭐 이렇게 해서 딴 데좀 뭐 보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알려졌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 개들은 저렇게 좋은 데서 살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서울 인근에 단독 주택을 알아보러 다니려고 그 제가 살고 있는 판교 운중동까지 와서 보리밥 먹고 간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알아보러 왔는데. 예. 과천에 뭐 어디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단독 뭐 주택. 그쪽에 알아본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이 또 이제 재판이 나오죠? 6차 공판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오늘도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포토라인 통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특검이 이제 출범했으니까 출범하는 과정이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져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빨리 김용환 씨 어떻게 할 건지 알려주면 좋겠어요. 불안해요. 누구? 김용현 씨. 김용현. 네, 김용현. 그 사람 지금 구속기가 만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됐다고. 그리고 노상원 씨도 구속기가 만료인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추가 기소했다고는 나오는데 네. 그 추가 기소에 따른 영장을 재청구했단 말은 안 나오니까. 이것도 이렇게 질질 끌다가 윤석열도 다 풀려나 있지만은 아니 구속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게 문제고 그래서 특검에서 이제 내란 특검 지금 나왔으니까 대통령이 빨리 이거 도장 찍어주고 네. 그다음에 특검을 빨리 결정하고 특검 보도 결정되고 검사들도 다 결정이 되면 네. 그 특검에서 김용현이나 노상원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외환죄나 이런 걸 다시 추가로 기소해서 구속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요. 근데 문제는 그 잠깐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뭔가 처리할 수가 있어서 네. 이게 그냥 구치소에서 구치소로 옮겨가야지 구치소에서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오면 안 된다고 내 말은. 그거를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지. 그러니까 그 언론사에서 그 좀 얘기를 파봐요. 계속 해야 되고 나름 꿈나무님이 슈퍼챗 주시면서 노영이 이 3특검 중에 하나라도 맡아줘요. 뉴스 볼수록 성질이 뻗치네. 제발 오늘부터 맡아줄 때까지 숨 참습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요. 네. 예. 숨을 쉬셔야 됩니다. 네, 숨 쉬셔요. 예. 그래요. 그리고 그런 거 결정하는 건 대통령 아닙니까? 이게 어필을 우리 노희 변호사님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자 어떻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뭐 이제 보수 얘기가 좀 나왔는데 보수 쪽 특히 뭐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해야겠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의원직 제명 이 국민인권이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40만 명 돌파했습니다. 돌파했어요. 40만 명 나 이거 돌파해가지고. 했잖아요. 네. 나 첫날 했어요. 난 첫날 이거. 하셨군요. 하셨어요? 대변인님? 했죠. 저는. 언제 했어요? 좀 솔직히 못 믿겠는데. 저는요 그 발언하자마자 제가 직접 청원도 썼습니다. 아 그래요? 국회에. 저희가 제 청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지우고 이거 해야지 하나를 몰리지. 그럼 어쨌든 하셨다. 네. 제가 이분한테 안 물어봐요. 왜냐면 이분 네. 진행해야 되니까. 예, 이 예. 사람 보호하는 의미에서 아니 근데 안 했을 거라고 믿고. 네. 제 주변에 있는 정말 여성분들이 아직도 그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말이지 충격적이었던.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냐. 네. 생각만 해도 진짜 혐오스럽다. 분통이 터진다. 그 분노라는 게 엄청 강렬하다. 지금도 이게 충격으로 계속 남아 있죠, 사실은. 근데 트라우마처럼. 사실 정말 네. 더 기분 나빴던 거는 본인이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는데 말이 그렇게 나왔다고 치더라도 지금 뭐가 문제인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제가 욕심이 앞서서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상대방 공격하려고 하다가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돼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죠? 아니 그 사람이 말한 거 그대로 순화해서 나름대로 순화해서 내가 옮긴 건데 그거보다 더 어떻게 순화하라는 맨 처음에 거죠? 그런 반응을 보였죠. 순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 이따위로 말하고요. 네. 우리들 일반 국민들한테는 야 니네들이 그렇게 발끈하는 거 보니 니네 뭐 있다.
내가 클까봐 니네가 그러는 거냐? 뭐 이렇게 하고요. 또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제가 조금 어리석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게 자기를 편들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와 아닌 사람에 대한 태도가 완전 이중적이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생각보다 안 나왔잖아요. 자기가 보기에는. 네. 당연히 자기는 10% 넘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8점 몇 프로 나오니까 일단 거기서 한번 충격. 두 번째 이제 돈도 돌려줘야 되니까 그것도 조금 기분 안 좋아. 세 번째 그리고 나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제 명태균 게이트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특검 갈 게 너무 많아. 이러다 보니까 내가 사과해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다시 그런 질문을 또 받는다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런 태도도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난 그게 참 더 사람이 치사해 보이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맞닥뜨려야 될 그런 여러 가지 파도들이 몰려오니까 이제서야 나 그때 그 당시 돌아가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유, 물타기를 하고 참네요. 있다. 사람들이 이상해요. 네. 이준석 후보는 처음부터 이렇게 큰 방향이 일어나고 주목을 받을 거라고 다 계산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이슈를 더 띄워서 본인의 인지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좋은 관심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쁜 관심, 혐오하는 관심, 결국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올리겠다. 결국은 윤상현 의원하고 똑같은 거야.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나에 대해서 규탄하지만 1년 후에는 다 까먹을 걸. 그러니까 유권자하고 국민을 속으로는 개 돼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떠드는 거, 네. 너희가 떠들수록 내 인지도는 더 올라갈 걸. 아하. 나중에 나는 대통령도 할 수 있을 걸. 예. 이렇게 즐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청원 내용을 보면 사실 그 의원 품위를 손상했다라는 거,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속 국회의원을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 40만 명 넘게 동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400만 명 넘겨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40만 명이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제 청원은 이미 5만 명 넘었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맞아요. 속상했는지를 보여주는 용도로 지금 되는 다뤄야 것뿐이고 되는 거고. 실제 중요한 건 이제 제명이 되냐 안 되냐잖아요. 3분의 2. 3분의 2.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래야지 이 사람이 정말 큰 코 다치죠. 근데 내가 봤을 때 3분의 2가 안 될 것 같아. 그게 가장 문제예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준석을 영구 제명시킨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것 같고 한두 명.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그랬으면은 뭐 조국 혁신자나 다른 진보나 이런 야권에서 다른 분들도 조금 그랬을 수도 있고 한두 개.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은 저는 이 사람을 미워한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찬성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또 자기네 당의 이제 당리 당략을 계산해가지고 좀 3분의 2까지 너무하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관건인 것 같아요. 실제 3분의 1을 넘기냐 안 넘기냐가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잘못을 다시는 안 저지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반 그 의원들의 생각이 반영이 되는 건데 실제 이번에 만약에 그냥 청원들만 국민만 청원 열심히 하고 3분의 2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준석 의원은 자기가 그동안 잘했다고 계속 그러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렇네요. 오히려 이걸 악용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염려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즐기고 있다. 네.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안 될 거로 생각해. 우리 지금. 국민들이 그 네. 이준석 후보의 망언, 그 행동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요. 이준석 의원 이게 3분의 1을 넘는지 안 넘는지 이제 봐야 되고 한 달 딱 보고 이제 5만 넘겼으니까 이제 하는 건데 다루는 건데 상임위에서 다루고 이걸 표결할 텐데 3분의 2 될지 이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봐봐요. 네. 지금 댓글에 수현님도 이준석 어차피 제명 안 된다. 다 그래요. 지금 여기에 제명 안 됩니다. 커피빵님 또 칸님 막상 예. 제명되더라도 피해자 코스프레 할 거예요. 뭐 이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준석 영구 제명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네. 이게 바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쉽지 않은 거긴 하지만 이 국민들의 이 마음, 국민들의 뜻 이걸 제대로 국회에서 반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 같아요. 지켜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얘기를 저희가 그래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문수 당권 도전합니까 안 합니까 변호사님? 안 한다고 또 열혈 청년 김문수 씨가 막 훌라후프 돌리면서 자기 안 할 거라고 플러프 말하더라고요. 돌리는 거 보셨어요? 봤어요. 대형 플러프 들어 엄청 크고 막 몸이 휘청휘청하던데 어쨌든 본인은 건강하다 이제 이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네. 대형 플러프. 당권이 근데 도전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요? 도전하고 싶다 김문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 김문수 전 후보가 네.
당권에 도전할 것 같지 않으면 음. 김재원 비서실장 시켜서 왜 턱걸이하고 훌라후프하는 걸 공개하겠습니까? 음. 지금은 이제 당권에 바로 도전하겠다 얘기를 하면 네. 선거에 떨어진 책임 아. 또 어떤 지지자와 유권자의 그 아픈 마음을 네. 정면으로 반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김문수식 성찰은 턱걸이야 훌라후프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본인이 정말 자한당을 거쳐서 네. 아스파트 국으로 바닥을 기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원을 회복해줘서 뭐 정부 부처 위원장도 하고 네. 노동부 장관까지 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당의 기라성 같은 그냥 후보들을 다 제끼고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 가능성은 없었고 당 대표에 대한 강한 미련이 있을 것이고 김재원, 차명진 이 분들 아스파트 우파가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 또 영원의 깐부 정광훈 목사 적극적으로 또 김문수 후보를 밀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아직 힘이 있다. 저 턱걸이 하는 모습 보세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김문수 그다음에 친윤계 또 한동훈 아, 재밌겠네요. 3파전이 예. 치열하게 치러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어요. 네. 이 세 분들이 다 뭔가 좀 김문수 후보 빼고는 뭔가 좀 불법적인 일에 다 연루가 된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당권을 이용할 그 사사로운 욕심을 낼 수도 있다. 저는 조금 그렇게 봅니다. 뭐 김문수 전 후보가 캠프 해단식에서는 대표직에 아무 욕심이 없다라고 출마 가능성 부인하면서도 이렇게도 말했어요. 오늘은 해단식이라기보다는 구국의 출정식이다. 뭔가 무슨 말이야 그러면? 출정을 하는. 이중 플레이죠. 네, 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친한계에서는 믿을 수 없다 김문수 말을. 왜냐하면 경선 때 22번인가요? 네, 단일화하겠다고. 단일화하겠다 했는데 안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걸 봤을 때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국민의힘이 참 여러모로 권성동도 물러나는 가운데 이걸 전당대회 빨리 하느냐 안 하느냐 뭐 비대위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 가지고 또 오늘도 싸울 것 같고. 근데 어차피 네? 사람들 친한계가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 권성동 앞에서는 그만둔다고 하면서 결국 네가 뒤에서 이 사람들 다 조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하면서 서로 또 그러고 싸우죠. 여기 또 홍준표 나서서 기다려라 내가 가마도 그러고 있죠. 탈당했는데. 탈당했는데 내가 다시 들어갈 거야. 내가 가만히 그러니까요.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한테 책임을 다또 돌리기 때문에 개혁신당 가지 않을까요? 내가 얘기할 거야. 그 사람은 개혁신당 못 가요. 그 사람은 큰 데만 돌아다니지 개혁신당 갈 수가 없는 사람이고 개혁신당에서 누가 좋아합니까? 홍준표 같이 시끄러운 사람 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대추나라 네. 그러면 자기네끼리 서로 난리가 나겠죠. 결론은 다시 홍준표는 돌아가고 싶을 것이다. 국민의힘으로.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에 대해서 이중적 감정이다. 이거 뜨거운 감자라는 거야. 네. 실제 들어와서 뭔가 좀 시끄럽게 크게 얘기해주면서 남의 시선을 돌려주길 원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오면은 그 자체로 골치 아픈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되게 특이한 게 윤석열이 힘이 좋을 때는 윤석열한테 딸랑딸랑 그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김건희한테 또 딸랑딸랑 그러고, 막 같이 밥 먹고서 또 해해해 하고 있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갑자기 그 사람들을 쌩까면서 내가 언제 니네랑 친했냐는 듯이 또 막 욕하고 되게 이상해 왔다 갔다 맨날 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사람 욕을 안 하더라고. 음.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시끄러운 독설에 내가 피해자가 되면 안 된다. 오케이. 피하는구나. 또 어쨌든 이 사람이 뭔가 얘기했을 때 그 우산 속에 내가 숨어 있는 게 낫다. 네. 이런 생각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제가 예. 좀 정정할 게 있어요. 뭐요? 김문수 후보가 뭔가 불법에 연루된 게 없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리박스쿨을 입고 있었어요. 리박스쿨. 리박스쿨 관련해서는 수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 나왔으니까. 김문수 후보도 적극적으로 당 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리박스쿨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언급하면서. 리박스쿨 하면 김문수입니다. 네. 리박스쿨 이것도 파헤쳐야 파야죠. 이거 특검해야 되는데 일단 특검 너무 많아서 일단 검찰 보고 좀 잘하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참 충격적이고 그러니까 리박스쿨 터진 다음에 저도 조금 느낀 게 뭐냐면 유튜브 댓글이 약간 좀 좀 못 믿겠죠. 좋아졌어. 아니 여기 보면 좀 깨끗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못 믿겠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분명히 섞여가지고 리박스쿨 학생이 있을 것 같아. 믿어주세요. 아니 그리고 네. 난 리박스쿨 선생님들도 좀 이상해. 내 주변에 리박스쿨 선생님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창채 강사. 네 몰랐어요. 자성군? 몰랐어요. 자
리박스쿨 교육 한번 이게 네, 제일 네, 나쁜 게 아니 이 사람 머리가 너무 좋은 게 그냥 우리 같이 정치적인 이슈에 댓글 다는 게 아니야. 거기 댓글 다는 건 사람들이 다 걸러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연예인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사건에다가 그냥 댓글을 달아요. 일반인들한테 그러니까 영향을 주려고 많이 보는 연애 거.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기사들. 댓글 막아놨으니까 잘 못 달면 그냥 일반 사건에다가 댓글을 달면서 이게 다 좌빨 때문이야.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달아요. 맞아 그런 댓글들 많았어요. 많았었어.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는 이념적인 사건에 대한 거야. 여기 댓글 이거는 걸려서 들어야 되라고 생각하고 경계했던 사람들이 그런 일반 사건에 대해서 그런 경계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 얘기가 딱 들으면 연상작용이 돼요. 심리적으로. 이게 파블로프의 개실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알아요? 파블로프 개실험? 모르는 것 같은데? 모르네. 안다고 해주세요. 모르네. 시간이 없어서 겸손하셔서 그래요. 그런가? 설명 못 그럼 드립니다. 설명해봐요. 저는 더 겸손합니다. 저 항상 겸손합니다. 이게 이제 파블로프라는 네, 아는 그 사람이 이제 개실험을 했잖아요. 개에게 이렇게 개딱 묶어놓고 침샘을 이렇게 바깥 노출시켜가지고 침이 흐르나 안 흐르나 가가지고 아 그거 관심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의식적으로 예컨대 내가 너무 가가지고 좋은 일만 많이 해줬으면 나만 보면 딸랑딸랑 은식만 보면 딸랑딸랑 하고 침이 막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뭘 해서가 반응하는 아니라 거예요. 반응하는 예. 거거든요. 이렇게 리박스쿨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 댓글 있잖아요. 댓글에서 만약에 이제 좌파가 원래 그래, 뭐 좌파가 잡으면 사고가 많아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누가 댓글을 달잖아요. 네. 그게 그냥 무방비로 있다가 노출이 돼서 머릿속에 이게 딱 각인이 돼버리면 나중에는 좌빨만이란 단어만 보더라도 사고, 부정적 감정 이런 게 다 한꺼번에 연결된다니까요. 그렇겠네. 그게 정치 이게 교육 방법이라니까요. 관련된 댓글이 깨끗해졌다. 이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많이 모르게 보네. 거기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새 어. 광화문에서 아스팔트 우파 네. 집회도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요? 맞아요. 없어요. 오. 그러면 그 집회가 여태까지 어떻게 열렸냐? 그 대형 스피커, 네. 연단 이런 돈들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렇지, 도대체. 그렇지. 아니, 전 그거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돈을 댔는지. 그런 것도 희한하고 수상한 그래서 부분들이 많다. 윤석열 정부에서 특활비를 끊으니까 그렇게 막 난리를 친 게 아닌가. 그렇지. 뭐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돈이 없으니까 또- 이것들에 대한 이 가증스러움과 네. 이 용서 못함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다가 폭발해 버린 거지 비상계엄으로. 아스팔트 우파 사실 집회하면 10사람 앉아 있습니다. 근데 막 스피커는 막 크레인으로 달아놓고 하잖아요. 우리 막 소리가 더 커요. 8천 명 모였는데 저희보다 스피커가 더 좋아요. 음.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났냐? 지금은 왜 안 하냐? 지금도 계속 해야지. 맞아요. 5명 모아놓고. 맞아요. 근데 요새 없어졌어요. 희한합니다. 참 밝혀야 될 게 많다. 특히 이제 이 여론조작 의혹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발본색원 해야 된다. 이 민구군이 말이 딱 맞아요. 국사편찬위원회 여기도 조사해봐야 여기도 조사해야 된다. 되고. 네. 노영희 변호사님이 갈 데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어디 특검으로 하나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안 부른다는 거. 어디는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마이는 열심히 예상해보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마이에서 자 그리고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이거 한번 잠깐 좀 보고 갈까요? 그래도 네. 오늘 아침에 나온 건데요. 이 국민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잘할 거다 이런 전망 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 응답자 58.2%가 잘할 거다라고 답을 했어요. 네. 이게 한번 비교해 보면 윤석열 때는 52.7%였거든요. 이때보다는 높다. 58.2%. 이걸 뭐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번 예. 다음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G7 회의에 갔다 오시면 네. 지지율이 더 반등하지 않을까. 음.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능한 리더십을 고려했을 때 제 네. 생각보다는 좀 낮은 수치다.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74.8%였고, 박근혜도 64.4 나왔었네요. 예, 이병헌 79.3. 뭐 이런 이 수치들이 있는데 일단 윤석열보다는 높은 수치 잘할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곧 60%를 돌파하지 않을까. 예전에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경기도지사로 임명됐을 때 네, 그 16개 광역 단체장 중에서 지지율이 꼴등이었습니다. 17개. 예, 17개 중 예. 꼴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상위권 1등으로 그렇네요. 등극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효능감을 계속 느끼게 되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우상향이다. 실력을 보여주면 네. 국민 지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니까 성남시장 처음에 당선될 때 네. 51점 뭐 몇 프로로 당선이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다시 성남시장 두 번 됐잖아요. 두 번째 됐을 때는 55점 몇 프로더라고요. 그 아마 51.3에서 55.2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네. 그 한 4% 정도가 이제 올라갔어요. 그게 그 당시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좀 싫어했던 그 좀 잘 사는 집 사람들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찍어줘서 그랬다고 내가 이제 분석을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당시에 예. 제가 이제 성남에 살았는데 제가 밥 먹고 있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식사하는 회사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재명 시장이 분당에서도 선거로 이겼어. 그게 화제가 여태까지 됐어요. 민주당이 분당에서 선거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당시에 노인들이 그렇게 찍어줬어요. 그리고 그 호국 보훈 단체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많이 지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보수의 마음도 이렇게 다독이고 예. 지지를 받는 최초의 민주당 성남시장이 나왔다. 그래서 굉장히 지역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요. 결국 이제 우상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럼요. 보시는데 코스피도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우상향 뭐 좌하향 이런 거보다도 그분은 이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 거. 네. 실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 이게 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렇네요. 어젠다이기 그렇죠. 때문인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도 울산이나 그다음에 부산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 역전은 못했잖아요. 말하자면 그때 출구조사 나왔을 때처럼. 근데 이번에 한 2년만 잘하면 내년에 다시 한번 해보면 저는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아요. 특히 대구도 28%인가밖에 못 얻었지만 대구 시민들도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 동네가 잘 사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좀 줘야 되겠죠. 한 1, 2년 최소한. 예. 그 시간만 지나고 나면 희망이 보이고 이게 이념으로 우리나라를 갈라먹게 할 때가 아니다. 이걸 느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대구 23.22% 23.2%. 예. 네. 경북 25.52%였는데 이것도 이제 바뀌어 나갈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지난번 대선보다는 그래도 약간 개선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정책, 국정을 운영하냐에 따라서 네. 그 지지율은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오늘 들어보고요. 다음 주에 혹시 안 보이는 분이 있다면 어디 가신 걸로 전화 받고 어디 가신 쫓겨난 걸로?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